제가 이제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멀리 있는 나라이긴 한데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지금 거의 전쟁, 거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일인데 지금 뭐 페북에서도 보니까 그런 걸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전 목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요 이야기를 조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의 얘기니까 남의 나라 얘기니까 잘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있지만 이게 우리한테도 또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지한다 또 윤석열이 또 그 짓거리 할 수도 있어. 뭐 태극기와 십자가와 이스라엘 국기를 네. 들고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네. 팔레스타인은 도대체 누구 땅이야? 라는 질문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어느 건지 잘 몰라. 맞아요. 그게 답이 안 나와. 이제는 하나님도 까먹으셨어. 도대체 네. 이게 어디가 맞는지, 터키가 맞는지, 이집트가 맞는지, 네, 아니면 네. 그 전에 했던 영국이 맞는지, 네. 뭐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안 죽고 더 이상 무기나 무장 경쟁이 없이 평화를 되찾는 일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네. 지금 와서 역사적으로 블레셋이 어떻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 너무 그렇죠. 먼 얘기입니다. 그런 걸 다 그러니까 저걸 좀 생각해야지. 이야기를 좀 이해를 돕자면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긴 있었죠. 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뭐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주를 했죠. 하나님의 예. 명령을 따라서. 근데 어찌됐건 남의 나라 땅이에요. 그 가나안 자체가 남의 나라 땅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실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예. 그런데 그랬다가 자기들이 땅을 차지했다가 또 쫓겨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출애굽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예.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1948년인가요? 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예, 재건국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 2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재건국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2차 대전 때 영국이 예. 관여해가지고 이스라엘 너네 나라 세워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전쟁을 도와주는 대가였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돈도 대주고. 그래서 잘 살던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2000년 몇천 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야. 아랍 사람들이 이주해 온 거죠. 예. 그러나 여튼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니네 나가 하면서 무조건 쫓아내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래서 무조건 쫓아냈을 때 결국은 국제적인 비난에 이제 휩싸이면서 나름대로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과 요르단강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흔히 부르는 그 두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 수 있도록 네, 난민촌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장벽만 높고 철조망만 험하게 서 거기 있죠. 무슨 뭐 먹고 살 방법도 없고. 근데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본래 이스라엘 영토에 살고 있었는데 쫓아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적상 이스라엘 국적이에요. 네. 그런데도 팔레스타인 사람이면 일자리라든가 복지에서 완전히 차별을 받죠. 네. 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도대체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첫 번째 반란, 두 번째 반란, 세 번째 반란. 그걸 인디파타라고 이제 흔히 부릅니다만 네. 첫 번째 인디파타 저항 운동 때 생겨난 무장 투쟁 조직이 지금의 하마스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건 이제 이스라엘 남쪽 영토고 북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레바논도 전쟁에서 이길 때 확 밀어서 레바논 땅도 차지했었기 때문에 레바논에 이슬람의 수니파 시아파가 있을 때 시아파 레바논의 시아파 투쟁 조직으로 무장을 한 조직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뭐 여러 군데인데 아무튼 그렇게 헤즈볼라는 그쪽이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북쪽. 자리를 둔 시아파 조직이라고 하는 것만 시아파를 염두에 두시면 되고 네. 자 그러면 하마스는 어떨 때는 이거 하마스를 갖다가 테러 조직이라고 보시는데 네. 하마스는 정치 군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역할도 그 집단 주거 지역 안에서 하면서 네. 무장도 하고 네. 근데 거기에서 나가질 못하게 장벽으로 에워싸고 있으니까 거길 탈출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하마스의 특징인데 때로는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평화협정 대상자였습니다. 그렇죠. 만나서 예, 예, 협상도 예. 많이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런 테러 집단 하나 못 없애나라고 하지만 테러 집단을 못 없애는 게 아니고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두 개의 집단촌 중에서 가자지구에 뿌리를 둔 무장 조직이자 정치 투쟁 조직입니다. 네. 거의 우리로 보면은 야당이라고 보면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예, 예. 또 하나, 그럼 웨스트뱅크 가자지구에서 왜 가자지구만 자꾸 문제가 네, 되느냐라고 네, 네. 하면 성격상 저쪽 요르단 레바논 쪽으로 가 있는 웨스트뱅크보다 이쪽의 가자지구가 더 격렬합니다. 저항이.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이 훨씬 더 격렬하기 때문에 하마스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기금도 모아야 네, 되고 네, 군인들도 차출을 해야 되니까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당연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설명을 드렸고, 예. 그러면 하마스는 이번에 왜 그러는가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어디부터 설명을 될지는 막연한데, 첫째,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합니다. 현재. 중동 아랍에서. 예, 왜냐하면 예, 예. 너무 많은 군인들을 계속 보냈고 너무 많은 곳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예,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란, 이라크, 예. 그다음에 시리아, 쿠웨이트 예, 할 거 없이 그렇네요. 예. 전쟁만 터지면 달려갔으니까요. 네, 네. 지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내 땅 속에 넣어놓고 있던 세일가스와 세일석유를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기술이, 모래에서 예. 채취하는. 예,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 예, 예. 바위와 모래 틈에 있는 석유들을 뽑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동 아랍 지역의 석유에 이제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이제는 발을 슬슬 빼야 되는데 우리도 기름 만들어. 예, 기름 뭐 생산하니까. 그렇게 예. 더군다나 이제 대체 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 같은 것이 커지니까 예, 예. 그러면 놔둘까?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밀어보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은 원수지간이지만 그렇죠. 예. 일단 미국과 친했던 나라들부터는 다시 협상을 해서 수교를 네. 맺어라. 예. 첫 번째 이스라엘 이집트가 성공을 했고 예. 두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가 미국과 가깝잖아요. 예. 예. 그런데 가까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성공하면 여기에 따라오는 거는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자동으로 쭉 따라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재수교를 갖다 이제 시키는 거죠. 수교를 시키는 거죠. 네. 그 작업을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들여서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그래야만 중동 아랍 지역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걸 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사우디를 세워서 예. 자기들의 영향력을 여전히 두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우디가 느닷없이 딴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예. 이란이 갖고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핵 우라늄 농축 기술을 우리한테 허용하시오. 네, 예. 네. 그러면 바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 그렇죠, 그렇죠. 근접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허용하기 참 난감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란, 이라크를 그렇게 찍어 눌렀는데 명분이 없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걸 함께 쓰게 한다든가 미국 걸 가까이 놓고서 언제든지 쓰게 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을 겁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아랍 지역에서 맏형입니다. 큰형님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예.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 이스라엘과 수교를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 중동 지역의 진영이 새로 짜지면 불려요, 하마스는 자기들은. 어디가 있어야 그렇죠. 될지 모르는 거죠. 완전 한쪽으로 찌그러질 텐데. 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중동 아랍 국가들이 예. 다 사우디 큰형님이 갔으니까 우리도 가야지 뭐. 예, 예, 더군다나 예. 이집트도 갔어. 예. 돈 많은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갔어. 다 그리로 간다면 팔레스타인에서는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그냥 지워버려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그러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한쪽에 그냥 진짜 한쪽에서 그냥 자기들만 예. 있게 그러니까 되니까. 상실감과 이 좌절감에서 일단 이제는 막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마스가 이번에 내린 명령을 보면 지구상의 마지막 점령을 끝낼 가장 위대한 전투의 날이 다가왔다. 허. 이제 끝장 다 봤다. 이제 그러네. 갈 때까지 갔다. 그러네요. 여기서 죽든지 이기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총동원령에 의한 작전명, 알-악사 홍수라고 하는 작전명을 내세웠는데 알-악사는 사실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이제 공동 성지이기도 한데 네. 그 이름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동원한 거죠. 그게 그 황금돔
예. 황금돔이 있는 지역이지 그 황금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예. 있는 이슬람 상하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슬람에게는 3대 성지 중에 하나고, 그렇죠. 예. 유대교 중에서는 예. 다윗이 살던 성전산 근처니까 그렇죠. 성전산. 성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팔레스타인을 누가 다스리느냐 할 때 지금은 하마스가 정치 조직이라고 했는데 네네. 공식적인 정치 조직은 PLO라고 있었습니다. PLO. 예, 아라파트 들어봤습니다. 의장이 이끌던. 예. 근데 PLO가 여당격이고 하마스가 과격한 야당격인데 어떨 때는 하마스가 선거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PLO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우리의 어떤 강렬한 열망을 대변을 못한다. 못하니까. 그래서 네, 하마스가 다수석을 차지한 적도 있긴 있었죠. 예. 근데 그 이후로 좀 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하마스의 영향력은 세졌는데 근데 하마스도 관료주의에 빠져가지고 예, 기름이 배에 껴가지고 민주당이구만 민주당. 아무튼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은 계속 우리나라가 연상되는 네. 대목들이 나올 겁니다. 팔레스타인 그 집단 주거 지역에서 이제 하마스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최근의 문제는 젊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 조직들이 이제 생겨날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예. 야, 이제 그럼 피에로도 떠났고 하마스도 떠나라. 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팔레스타인을 다시 일으켜보마. 새로운 진보당이 나오겠다. 진보당이 이제 여럿이 막 등장하려고 지금 막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자 지구에서의 주도권을 갖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전쟁을 한번 팍 일으켜서 그렇죠. 사람들 한번 모으고 여기에서 한번 선명성을 보여주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재집권을 이제 노리는 거죠. 우리가 뭔가 죽지 않았어. 예. 우리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임마 하면서 예. 서로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시비 걸고 싸우고. 예. 예. 예전에는 이제 피에로가 있었고 피에로가 파다라고 하는 여당이 됐다가 이제 하마스가 잠깐 집권했다가 하마스가 또 야당으로서 힘은 쓰지만 네. 이제는 여야 다 필요 없어. 양대 정당 필요 없어. 예. 새로운 젊은 진보당.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은데 야 국진당 민주당 필요 없어. 새창당해야 돼 막 이런 분들 그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뭔가 똘똘 뭉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젊은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이 뭉쳐지는 이유. 첫째,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라고 하는 수상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극우입니다. 맞아요. 또 예. 거기도 골치야. 극우 강경파입니다. 네. 극우파들을 모아갖고 연합정부를 구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겨우 살고 있는 곳을 자꾸 밀어내면서 좁히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쪽에 그렇죠. 자꾸 정착촌을 만들어서 네. 또 네. 들어가라 그런다. 그러니까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00만이나 되는데 겨우 세종시만한 데서 네. 살고 있는데 네. 세종시의 면적마저 자꾸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나 대들면은 바로 장갑차와 무장 헬기, 네. 로켓포가 동원되면서 무기와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숨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내 민족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느냐고 교도소에서 네. 한 팔레스타인 인사는 87일간 단식을 하고 숨졌습니다. 87일.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와. 그만큼 처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 87일간의 단식 사망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인데 예. 국토안보부 장관의 벤 그비르라고 하는 극우 나치에 가깝다는 대단한 양반이 자리 이스라엘에? 잡았어요. 예, 이스라엘에. 예. 그래갖고 뭐 테러리스트에게는 타협이란 없다. 우리의 적과 네.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면 저쪽에서 딴짓을 하는데 딴짓을 하기 전에 깨부수면 된다. 미리- 선제적 공격. 우리나라 어떤 놈하고 똑같네. 많이 들으시던 얘기죠. 예. 예방적 선제적 공격에 의해서 박살을 내놓는 게 낫다. 예. 조금에도 움직임이 보이면 왕 하고 날아가서 쳐부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네타냐후 총리와 벤 그비르하고 아주 죽이 맞습니다. 국방부 네. 장관하고. 네, 네.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도 예. 예, 뭐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둘이 똑같네 진짜. 뭐 새로 국방부 장관 된다고 인사청문회 하고 할 때 보니까 예. 뭐 강력 응징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밀고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던 거는 네타냐후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 개혁을 단행했어요. 네. 이제 막 추진하는 중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독재 정권이나 할 일이지 아니다. 민주화 시위가 막 일어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뭔가 조금 되겠구나. 희망이 열리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민주화 세력들이 시위를 할 때 그 구호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얘기는 한 줄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당연히 안 하겠죠. 네. 어떤 놈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절망감이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투쟁이 필요하다는 젊은 사람들을 계속 몰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마스는 구세력으로서 잘 됐다. 떠밀리는데 이때 터트리면은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마구 폭격하고 양민들을 학살할 것이고 여기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무장한 세력은 하마스니까 다시 하마스 쪽으로 사람들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복잡한 정치적 전략적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마스 그놈들도 자기들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자기들 뭐 민족이나 국민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인가?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명, 3,000명 이제 시작이니까. 맞아요. 이제 시작이죠. 제가 한번 통계를 뽑아보니까 가장 격렬했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사실 가자지구는 소총이나 이런 거 로켓탄 조금 이렇게 어깨에 얹고 쏘는 거 조금 있을 뿐인데 2008년 23일간 가자지구를 공격했는데 주택 빌딩이 폭파된 게 5만 채, 숨진 사람이 1,440명, 이 중에 민간인이 920명. 그러겠죠. 엄청나게 숨졌습니다. 2014년 50일간 공격을 퍼부었는데 2,100명 사망, 민간인이 이 중에서 1,460명. 이렇게 민간 죽어간데, 근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중동 아랍 지역의 어떤 테러와 테러에 대한 응징이라고 자기네들 얘기하는데 그런 전투 중에서 숨져나간 지금 1,440 중에 90%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입니다. 숨진 민간인 중에 90%는 어린입니다. 근데 그러면 적과의 대화는 무의미하고 힘에 의한 응징과 그로 인한 평화만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계속 싸움이 붙으면 한반도에서는 누가 죽고 어떤 어린이가 죽을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겼다 졌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치적에만 관심 있고 죽는 사람의 숫자나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가서 진짜 저는 그 장벽을 봤어요. 세워진 장벽을 봤는데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맨 땅이에요. 아예 그냥 뭐 산이 이렇게 동산 같은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장벽을 진짜 시멘트 장벽을 쳐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답이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이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토는 뭐냐면 the land of Israel인가 Israel of the lands인가 뭐 그러니까 the lands of the Israel인가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의 땅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 뭐 동양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별로 환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이 구약에서 그 구약에 그 자기네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 쓸어 엎어버리라. 그걸만 여전히 믿고 있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 싸움이 끝이 나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했다? 물론 뭐 인질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많이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몇십 배로 갚아주려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또 분명히. 결국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목표도 이스라엘을 지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존재를 지우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우리 거고 팔레스타인은 아무튼 우리로부터는 떠나가라라고 하는 거니까 양측이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으면 예루살렘을 유엔이나 다른 연합군이 관장을 하고 그냥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종교도시 그러나 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놓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고 자 이게 이제 전반부의 얘기가 끝났고 또 있어요. 두 번째 미국 얘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갖고 이걸 어떻게 어느 선에서 끝내면서 미국이 그 전후 복구 사업을 몽땅 차지하는 거대한 이익을 먹어치우려고 했던 요 계획이 잘 돼가는데 갑자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면 안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 도와줘야 되는데
군사 외교력을 뚝 떼다가 그러면 다시 중동 아랍 지역으로 내보낸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 사람들 자체가 그런 전쟁, 중동에서 있는 전쟁을 엄청 싫어한다면서요. 그래갖고 지금 발을 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예. 그러면 사우디 떨어지면 대신 해달라 그런다? 사우디는 근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단 하마스의 테러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우디도 중동 아랍의 맹주이자 맏 형님 입장에서 네. 그래 이스라엘한테 좀 맞아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문제인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정말 에러를 겪으면서 네. 전쟁이 길어지고 이스라엘도 상당히 고통스럽게 됐다라고 할 때 사우디가 안 도와주면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에 맺어지려고 했던 수교는 그러네. 날아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네요. 이런 미국이 그동안 공들여왔던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완전히 그 찬밥 예. 다 밥에다 재 뿌리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화해 협정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물 건너갈 수 있다라고 예. 하는 문제가 있고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마스는 아마 이것도 노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빵 터트리면 나름대로 우리를 어떻게든 가만히라도 놔둘 수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저쪽 편으로 넘어가는 거는 막을 수 있을 수도 있어라고 이걸 깨는 효과도 노리는 자기들의 거죠. 존재감도 부각시킬 수 있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하마스는 도대체 누가 지원하고 있는 거냐? 예. 저렇게 강력하게 덤벼들 수 있나?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자금과 무기가 왔는데 그렇지. 예. 누가 뒷배를 봐줘야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지.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갖다 지목을 하는 거죠. 아, 니들이지. 이란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란은 아니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죠. 예, 예. 근데 이란의 체제를 조금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란은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네. 그 밑에 경찰과 군인이 있습니다. 예.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밑에 있는 군대와 경찰은 별 볼 일 없어요. 무기도 형편없고요. 아, 맞다. 예, 들은 것 장갑차 같아요.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종교위원회,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감시하고 종교적으로 재판해갖고 처벌하는 종교위원회가 실제로 그 밑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이슬람의 신정국가네. 예, 신정국가니까요. 예. 이슬람 종교위원회 그 밑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데 종교위원회가 따로 군대를 갖고 있는 게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예. 혁명수비대는 대통령의 군대는 장갑차지만 혁명수비대는 로켓포에다가 탱크에다 예. 미사일 뭐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 항구 이걸 갖다 직접 운영해서 수익금을 거기서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부하고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란이 도와줬다라고 콕 집어서 이제 자꾸 의심을 하는 건데 예, 예. 그래서 미국이 급히 항공모함과 특수부대들을 갖다 그쪽에 쫙 보내갖고 보내주세요. 이란이 더 이상 가까이 못 오도록 예, 예. 예, 그래야 일단 이 전쟁을 어떻게든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접어들었죠. 예. 미국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골치 아프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유가가 치솟습니다. 아,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제 따져보면 그러네요. 기름값이 치솟습니다. 그나마 기름값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전쟁이 길어지건 짧아지건 간에 상관없이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뽑아내죠. 네네. 그러면 확 올라갔던 기름값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살짝. 그래서 유가라는 건 자연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 네. 근데 전쟁 때문에 경기 침체와 수출이 안 되는 문제는 그렇죠. 전쟁이 안 끝나는 한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고유가는 가다가 내려오지만 수출의 침체라든가 경기 침체, 세계 경기의 악화는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 수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던 대한민국, 거기다가 중국, 러시아 쪽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렇죠. 상태에서의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나는 거죠. 뭐 중동으로 뭐 예. 제가 약간 보수 쪽 이쪽을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 이제 저 중동에 대해서 뭐 그 MOU 가지고 뭐 난리 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아무튼 국가 지금 정부에서 중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네. 곳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중동 네. 아랍부터 그다음에 네.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아프리카인데 이 중국이나 일본은 진출해 있는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도 서둘러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완전히 혈맹 관계인 우리로서는 뭐 따로 뭔가 이렇게 중동 아랍 지역에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에서는
와, 이게 답 안 나오는데. 이게 답이 진짜. 안 나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든 말 안 듣는 거는 그냥 패버려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국가의 군사 외교안보 쪽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답답한 거죠.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무슨 수염 잡고 늘어지는 놈들이니까. 아니, 그래도 진짜 비교적 러시아하고는 우리가 가까운 편 아니었습니까? 예, 큰 무리 없이 일단 예. 한 다리 건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중국 다음으로 있으니까. 예, 근데 거기 러시아도- 러시아에다 엿먹이듯이 그렇게 대놓고 비난을 해버리고 그렇게 했으니 아, 참 답답한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그건 미국의 뜻과 상관없이 윤석열이 뭐 일본이 지금 북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네. 있고 또 그러면 뭐 윤석열은 어찌됐건 뭐 일본 편 들지 북한 편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예. 물론 여러 가지 세계 정세상으로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래서 쉽게 전쟁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전쟁이라는 게 뭐 오 하다가 일어나는 거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이나 이쪽에서 계속 길어지면 그래도 우리의 전쟁은 좀 피할 수 있게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얼핏 해보긴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급해질 때 핵을 꺼내 쓸 거냐라고 아, 하는 문제가 이제 제일 위험 요소로 남아 있고 예. 이란이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핵 융합 기술을 발전시켜서 재료는 갖고 있을 건데 네. 거기서 한두 발짝을 더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건데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이란도 핵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들리고 예. 그랬잖아요. 이란이 급하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만약에 핵을 요청한다면 어떡할 것이냐. 예, 예. 아니면 파키스탄, 인도도 갖고 있으니까 예. 뭔가 딜이 그럴 이루어진다면 수도 있고요. 그때는 또 어떡할 거냐. 예. 그러면 사우디도 허허이. 조건이 있었거든요. 사우디는. 네.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라면 지내겠다. 네. 다만 핵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을 내놔라. 올려달라가 있었고 예. 두 번째 이란이 핵무기를 갖다 쓴다면 우리는 당연히 핵을 줘야 된다. 이 예,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정 안 되면 이란은 북한의 핵이라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또 북한이 싫다고는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전체적인 핵 무장을 둘러싼 국제의 아하. 아슬아슬했던 질서 자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하나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이스라엘에서 예. 속은 쓰리죠. 또 이 아픈 전쟁을 치러야 하나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무튼 인기는 올라가니까. 그러겠죠. 전쟁 네. 나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총선의 마지막 전략이 전쟁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건 뭐 근데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전쟁 나면 당연히 자기 인기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하고 먼 나라와 미국에 바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의 차이는 있죠. 다만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국제 정세를 보면서 네. 판을 짜야만 가능한 거니까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은 뭐 좀 먼 얘기긴 합니다만 그 정치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내가 정치적으로 민주화 시위에 부닥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탄핵 위기에 놓였는데 야, 뭐 그래 한번 한 달만 싸워볼까? 그렇죠. 네, 그런 네, 다음에 네. 이제 이게 제가 그런 얘기 안 드렸나요? 그 유명한 은하 영웅전설에 나오는 대목.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 그 정의. 그놈의- 그러다가 이제 다 죽어나가면 이제 자기가 안전하게 됐다 싶으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쯤에서 전쟁을 멈춰야 네,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극과 극을 달리는 정권들은 서로 이득이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네. 두면서 시민들이 국회를 움직이고 국회의원들을 조정해서 국회에서 뭔가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그 그림에 따라서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예. 지금 뭐 민주당이든 어디든 그 관심이 없대요. 자기들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거 어떻게 할까? 공천 받냐 마냐 이거밖에 관심이 그러니까 이제 없대요. 우리가 갖추려고 했던 아이언돔 같은 게 이번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 예. 무지무지하게 비싼 방공망인데 그 역할을 못했잖아요. 미사일이 날라오면 탁탁탁 쏘고 맞춘다 그랬는데 예. 이 하마스가 갖고 있는 건 싸구려거든요. 싸구려를 갖다 한꺼번에 그냥 몇천 발이고 쏘니까 예. 그 비싼 거 가지고 맞출래야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대단한 게 와야 되는데 이거 예. 뭐 재래식 무기처럼 따꽁따꽁으로 공격을 엄청난 해버리니까. 커다란 게 푹 날라오면 쏴 맞추려고 그랬는데 예. 싸구려 재래식 무기들이 막 날라오니까 대응을 갖다 하지 못해. 어쩌면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벽한 방어 무기 자체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엄청난 돈을 들인 방어 무기조차도 방어를 못하는데 못했는데. 그걸로 막겠다고 나서는 게 옳은 일이냐? 네. 대화하고 평화의 길로 살살 꼬드겨서 그렇죠. 때로는 밀가루도 좀 주고 그러니까요. 전기도 좀 공급해주면서 아휴. 이끌어가는 게 국가의 모든 산업시설이나 공장들이 다 폐기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으면서 평화를 지키는 길이 더 낫냐.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데 국방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뭐 저렇게 그러니까요. 나가 대통령도 선제적 뭐 방어적 공격 뭐 이러면서 나서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한숨은 나오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남의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좀 비슷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저 네타냐후든 하마스의 지도자들이든 국민들과 시민들을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 거죠.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어나가는 시민들, 애꿎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그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목숨을 잃고 그 어려움을 겪는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예, 이게 그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그 세력들도 윤석열을 포함한 저 여당 인간들도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